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거절을 할 줄 아는 지혜 1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. 지금 세상에서 보면 매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할 때 이 거절하는 게 굉장히 참 어렵고, 거절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매우 이게 참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, 거절하는 방법에도 지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지혜를 잘못 발휘할 것 같으면은 거절을 한번 하고는 뭐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한 진짜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돌아서는 그런 것도, 거절하는 이런 좋은 어떤 이 지혜를 우리 잘 모를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, 우리가 내가 이건 아니다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, 이런 관점에서 거절하는 지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는 불평이나 문제거리를 상대에게 즉시 말하라.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오히려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불평이나 이 문제거리를 상대에게 즉시 말하라고 하는 부분은, 이게 오래 뒀을 때는 나중에 거절하거나 했을 때 상당한 오해 소질이 있고, 거절을 해야 될 경우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불평이나 혹은 문제거리가 있을 때는 상대에게 즉시 말하는 게 중요하다. 예, 그럼으로써 훨씬 더 이게 단순 명료화해야 되고, 이렇게 또 시간의 끌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두 번째는 불만은 단둘이만 있을 때 말하라고 합니다. 체면을 공개적으로 당해본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당해봤을 때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. 당사자와 함께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. 불만은 단둘이만 있을 때 말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, 또 불만이나 꾸중이나 혹은 질책이나 이런 경우는 공통적인데,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보면은 보통 들어줄 수 있는 경우에도 체면을 생각해서 이게 상당히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고, 인격적으로 모독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체면을 공개적으로 손상 당해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개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불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말하자면, 단둘이만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고 아마 고마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세 번째는 불만을 말하기 이전에 감사했던 것을 몇 가지를 말하라고 합니다. 불만이 있다면 반대로 만족도 있어야 될 것인데, 우리들은 오늘 하루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만이 뭐 있을 때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고 이럴 때는 보면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, 사람은 뭐 각양각색이니까 말하면 먼저 그 앞에 잘 했던 부분들,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감사를 하고,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면은 오히려 감사했던 것들이 묻혀가지고 불만 사항들을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지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말할 때는 1인칭으로 말하라고 합니다. 1인칭. 그를 탓하기보다는 나의 느낌을 말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. 내가 뭐 어떤 사람 보면 이게 귀 둘러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경우인데, 1인칭으로 내가 그렇다. 내가 당신을 이렇게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한다. 이렇게 거절을 한다.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단순 명료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가 있다. 마음에 꺼리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하라고 하는, 마음에 꺼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대충 말하지 말고 불만스러웠던 말하면은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라고 합니다.
그래야만 상대도 불만의 그 말하면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답해 줄 것이다. 그럽니다. 특히 마음에 끓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꾸 휘휘 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인데,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게 있냐면은,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선을 하려고 한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사람이 괜히 그 쓸데없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을 약간 그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.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좀 뭐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더 크게 확대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, 이거는 직설적으로 딱 정확히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. 예.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이 그의 상호간의 그 대화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결점과 그 덧붙여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.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 결점과 덧붙여서 얘기하면 또 이런 부분이 약간의 희석이 되거나 이게 약간 혼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한 사람의 행동은 그만의 것이다. 그게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. 그것을 이미 증명된 다른 사람의 결점과 대비하여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상황 심판관이 될 것이다. 이게 심판관도 사실은 심판관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주제 넘는 부분도 있는데, 하나의 이 협조자로서, 하나의 말하면은 동조자로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어떤 배려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, 다른 사람의 결정과 덧붙여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해야 보다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불평만 털어놓으라고 합니다. 한꺼번에 수많은 그것을 말할 때 기분 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. 그러니까 그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때 그 핵심만 이야기해야지, 이것저것 둘러댄다든지 과거의 어떤 일을 갖다가 연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다. 예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과거의 것은 말하지 말고 현재 문제만 이야기하라. 이 부분도 어떻게 얘기하면 과거에 뭐 그 사람이 안 좋았던 점 뭐 이런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, 현재 하고자 하는 얘기만 정확하게 핵심만 찔러서 얘기하고, 그래 현재 문제만 얘기해야 된다.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현재 정확하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. 그다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화내지 말고 요구하지 않는 태도로 제시하라고. 내가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. 실제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자꾸 화를 내면서 막 억지로 막 한다든지 성과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요구하지 않는 태도로 말한다. 이게 뭐냐면 대안 없는 개선책이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. 근거와 방책을 세우고 난 다음 중용의 자세로 해결하도록 하라고 합니다. 그러게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방법, 객관적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. 내가 또 이야기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견해와 감정을 잘 듣도록 한다. 이것도 이제 뭐냐면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내 판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허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서 또 하다 보면은 내 이야기에다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가미해서 그렇게 또 한다 그러면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, 상대방의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절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 또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하나의 거절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이상각님의 지혜를 열어주는 삶의 10계명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